네, 선화예고 1학년 국어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대 국교과 졸업했고 지금 대치동에서 선화예고 내신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아이들의 노력이 내일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김다래 강사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제 선화예고 1학년 국어는 어떤 시험 특징이 있는지 좀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내신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킬러 문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문제와 함께 대비법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아이들이 이제 좀 국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셔서 상담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어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냐라는 질문 중에서 좀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만 제가 좀 추렸습니다. 일단 작년 1학년 1학기 선화예고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인데요. 30문제 100점 만점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특징적인 것은 문학, 문법, 화법 중에 중간고사는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에는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작품들보다도 작품은 어차피 학교 가서 공부를 할 테고 작품에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국어의 기본적인 개념들, 문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작년 선화예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 범위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내부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기말고사의 포인트는 지금 문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중간고사 때 문법을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보기는 보는데 여기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번 공부하고 올라온 내용이라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선화예고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조금 더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문학이고 기말고사에서는 문법,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랑 한글 맞춤법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문항 배치도 지금 보시게 되면 30문제 중에 14문제니까 절반이 이제 문법에서 출제되고 있구나. 그래서 기말은 좀 문법에 힘을 쏟아야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화예고 국어 1학년에 이제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삐끗하면 3등급이다. 완벽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제 제가 좀 달아놓는데 작년 선화예고는 지금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재작년도 난이도가 꽤 쉬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국어가 쉬우니까 좋은 거 아닐까라고 어머님들께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험이 쉬우면 아이들 등급 따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선화 같은 경우에는 다 맞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틀리거나 아니면은 서술형에서 조금 깎이거나 하는 친구들이 이제 2등급이 되고 한두 문제 좀 배점 높은 문제 틀리면 아예 3등급으로 좀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사실 등급 따기는 더 치열해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고 친구들은 국어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어랑 스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없단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선화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계속 약간 쉽게 출제된 어떤 추세가 있어가지고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시험 대비를 해야 하고요. 근데 지금 요즘 여기 학원가도 그렇고 어머님들 반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응으로는 선화가 이제 올해는 좀 국어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한대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그런 예측은 시험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뭔가 제 생각 약간 카더라인 거 뭔가 되게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 바람은 이제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긴 합니다.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는 선화가 그래도 국어가 꽤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추이로는 어쨌든 좀 쉽게 출제됐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그 와중에도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킬러 문항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문법 문제가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 기출문제 쫙 모아가지고 풀면 돼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 들어간다 라고 의문의 변동에 해당하는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싹 모아가지고 한 150문제 되거든요. 그거 쭉 풀고 거기서도 출제 포인트들 있어요. 선화예고생들 특히 좋아하시는 부분들 그거 수업에서 다루어 줄 거고요. 이제 잘 해와요. 아이들이 잘 보통은 거의 90점을 받아오는 90점 이상 받아오는데 그래도 100점 못 받아고 틀려오는 부분이 어디면 사실 2번입니다. 제가 킬러 문항 유형 1번, 2번, 3번 정리해 놓은 거 중에 사실 상위권 아이들 1등급인데 한 문제 틀려오거나 혹은 한두 문제 틀려서 2등급으로 떨어진 친구들이 뭘 틀려오냐면은 2번을 굉장히 많이 틀려와요. 다소
주관적인 문학 문제가 학교 관계자분 안 오셨지요. 조금 학교 선생님 피셜이 강하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강사 입장에서는 답이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 이렇게 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여지가 있는 문제가 1학년 때도 출제되고 2학년 때도 출제되고 3학년 때도 좀 계속 출제가 돼서 약간 학교 선생님 피셜이 들어가는 문제가 선화예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좀 선화예고 대신에 좀 오랫동안 해오신 선생님이 선화예고 스타일이 어떤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매 수업마다 학교 선생님 필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수업에 좀 잘 녹여주는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까다로운 선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까다로운 선지 조금 이따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뭐가 좀 까다롭냐면은 어떤 문학 작품의 교과서에 있는 작품 출제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어가 들어간 선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국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용 문제, 하나는 형식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내용 문제보다 형식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추상화된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선화예고반을 미리 겨울방학 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선화예고반에서 이제 필요한 국어의 어떤 문법적 기본적 개념들,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들을 미리 좀 정돈을 하고 지금 입학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그거 하고 온 친구들 좀 훨씬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내신 들어갔을 때에는 지금 그걸 기본기를 모든 수능 개념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과서 범위에 필요한 개념어들만 모아서 정리하고 그걸 다시 OX 퀴즈로 정돈을 하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져가는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예고 아이들은 사실은 공부할 거 많고 실기도 좀 계속 해가야 되기 때문에 과제량을 막 엄청 때려줬을 때 그걸 많이 소화를 못하는 경험들을 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국어 설명회를 막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내신형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가 수능형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의 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 배우지 않은 작품을 시험에 내서 내가 안 배웠지만 내 능력을 풀어야 되는 게 좀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내신형 문제는 걸 외부 연계 없이 배운 범위 안에서 치사한 문제들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선화는 내신형이에요. 내신형이기 때문에 굳이 선화한테 그럼 우리 수능형 내신 문제 풀어볼까? 하는 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선화예고에 필요한 번잡한 문제 말고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문제들만 추려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래서 출제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서 범위 내부 안에서 제일 쉬운 문제나 싱크로율이 높은 문제들이 지금 신사고 쓰고 있거든요. 자습서, 평가 문제, 출판사 문항을 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참조하세요. 눈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선화예고 기출문제고 이게 신사고 자습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선지 겹치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자습서 문제를 참조하셔서 출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30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여러 문제를 풀 텐데,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버라이어션한 학교들, 그 다음 외부 연계가 많이 된 학교들 문제를 정말 많이 때려줘요, 제가. 근데 선화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딱 보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습서, 평가 문제집, 출판사, 교사용 문화 이 세 가지 안에서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한정된 범위의 문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선화예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 중3에서 고1 올라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주게 되면 문제 맞고 틀리고 그냥 끝내가지고 공부를 오거든요. 이때 제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 시킨 게 뭐냐면, 한 문제를 풀면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게 5가지의 선택지야. 5개의 선택지가 이건 왜 맞고 이건 왜 틀렸고를 네가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는 5가지의 개념을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걸 너네가 왜 맞고 틀렸고 근데 나는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이 훈련이 지금 되어야지 그 기반을 가지고 2학년 때, 3학년 때 그리고 수능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좀 굉장히 꼼꼼하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 이제 겹치는 문제들 샘플입니다. 지금 선화예고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다습서 평가 문제집. 지금 보시게 되면 발문이 조금 달라졌지만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고요. 심지어 조건까지 지금 똑같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기출문제고 요게 이제 평가문제집 문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다, 부정적 상황을 극복한다 지금 동일하게 선지 겹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복붙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행하고 기출에서는 다습서 평가문제집 그 다음에 교사용 출판사 문항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정말 하나하나 선택지를 분석해가면서 하는 공부가 선호하고 국어 내신 가장 적합한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겹치는 부분들 정도가 보이고요. 두 번째 문법 문제요. 문법 문제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좀 참조를 많이 하셔서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서 참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출판사 문항 이거 많이 참조하시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참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풀면 돼요. 여기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 있으면 수능형 문제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원리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내신형 문제로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되냐면 예문을 막 10몇 개를 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치사스럽게 막 한 3점을 막 파거든요. 근데 차라리 문법에서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 문제 유형과 문제 포인트만 잘 학습하면은 그렇게 함정에 빠질 만한 요소가 적어요. 공부만 하면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겹치는 거 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선행하고 기출 문제고 이게 지금 2016년 3월, 9월 모의고사네요. 문제 유형 굉장히 비슷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었으면 내신 문제 틀릴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문제 스타일에도 익숙해져 있고 어디가 포인트인지도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할 때 이건 저희 자료집으로 나가고 수업 시간으로 다뤘던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출제된 게 눈으로 보이십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선호하고 기출이고 이게 역시 3학년 모의고사 한글 맞춤법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형태와 지금 보기도 굉장히 비슷하고 선택지 구성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풀고 포인트 어딘지 파악만 하면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만 하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시킬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요거예요. 여기서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떨어지는 친구들 만점 받아야 되는데 한 문제 틀려는 친구들이 요걸 좀 많이 틀려와요. 그리고 약간 중상위에서 완전 최상위로 잘 못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선호를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매해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안타깝지만 많은 수는 아닌데 좀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선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피셜, 학교 선생님의 어떤 그 경향성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가실이라고 해서 고려가요 작품이고요. 작품의 내용이 이제 남친이 떠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 어떻게 버리고 가. 그래서 잡고 싶지만 내가 구질구질하면 너가 더 싫어할 거니까 놓아줄게. 나 한숨을 기다릴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의 작품이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2번 선택지가 답이었는데 이게 작품 전체로 보게 되면 2번은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이별의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이런 내용이 작품 전체로 보게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2번이 틀렸던 이유는 이 내용이 이 연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접근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 혹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이게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면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요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이 작품 전체에 이별의 정안이고 여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이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돌다리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이게 글자가 많아서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뭐가 좀 눈에 보이시면 좋냐면 여기가 가 파트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또 나가 되는데 가에는 대화가 없어요. 나에는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서 다 대화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싸우는 내용이에요. 아들이 도시 나가서 의사가 됐는데 일제강점기에 병원 확장하면 돈이 더 될 것 같으니까 시골에 와가지고 아빠 나 땅 팔아서 돈 좀 해줘. 이러니까 아빠가 됐다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의 소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돼요. 학기 중에. 그렇게 배우고 지금 22번 문제를 푸는데 지금 답이 3번이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라고 할 때 대화가 나오고 내 갈등이 고조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B 파트에 형광펜 친 거 보게 되면 아들이 아빠한테 굉장히 혼나고 아버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제 꼬라지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을 보고 여기 아빠가 굉장히 이제 급발진하셔서 너 이렇게 땅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장면에서 감정이 고조되니까 선생님 이 장면은 갈등이 고조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사실 핀트가 끝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서는 출제 의도가 뭔지 학교 선생님이 뭘 물어본지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생각보다 예고 친구들이 사견을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약간 시험 문제 자체도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빠가 지금 정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3번이 맞기는 맞으나 아이들 느끼가 속 시원하게 맞아 이거 확실히 틀렸지 이런 게 아니라 풀고 나서 약간 찜찜한 틀리고 오는 친구들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따지고 오는 학생들이 선호가 좀 유난히 많아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하려면은 일단 학교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수업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험 문제 6주, 7주 동안 내신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견을 빼는 훈련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능에서도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뭔가 사실 뭐 내신은 뭐 작품을 배웠어 이런 게 있지만 수능 국어는 뭔가 대단한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문 읽고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럼 그걸 왜 틀리니? 라고 했을 때 자기 사견을 계속 집어넣는 거라서 문제에서 출제자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게 맞추어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국어 공부에 아직 미숙한 친구들, 고등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자꾸 문제랑 싸워요. 이거 이러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계속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은 3번이 답이었고요.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 열거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대상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의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며 행위를 열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게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면 너무 당연하죠? 그걸 누가 틀려요?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한번 추상화된 단어잖아요. 상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을 한 단계 건너뛰어서 대상이라고 하는 추상화된 단어로 한번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국어 문제에서 이렇게 추상화된 단어들로 한번 꼬아서 선택지에 내면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이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습을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볼 때 이 내신 대비할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괜찮거든요. 근데 딱 첫 내신 때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 모아가지고 고르거나 아니면 어휘 문제, 한두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지금 넣어놓은 이유는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걷길이 묶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어서 이게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 유형이에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적절한 걷길을 묶어야 돼가지고 약간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 스타일. 근데 매년 요 문제 유형은 한 2-3문제씩 출제를 했거든요. 올해도 출제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모두 고르시오잖아요. 내신에서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를 올리는 문제 스타일 중에 모두 고르시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러면은 모두 고르시오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충 찍어서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지금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화 자료에 이 OX 선지를 줘요. OX 선지를 주는 거는 어떻게 주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30문제를 풀기 위해서 6주, 7주 동안 사실은 거의 1000문제 가까이 제가 일주일에 한 200문제 정도 과제를 주거든요. 그럼 6주 하면 1200문제잖아요.
200문제 좀 전후로 준다고 해도 거의 그 정도의 양의 문제를 푸는데 그때 아이들 제가 막 닥달을 하겠죠. 그래서 문제 맞고 틀리고 그냥 채점하고 끝내지 말고 분석해라 하고 분석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기도 하고 그걸 다시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얘들아 이런 선택지들은 적절한 거였어. 그러면 교과서에서 A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면은 문제에서는 A 다시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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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시 다시 다시로 여러 가지로 변주될 수 있네. 그걸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화예고 같은 경우에 문법 문제가 수능 모의고사 스타일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 그냥 싹 모아가지고 줘요. 주고 이거 그냥 너네 풀어 띨렁 던지고 끝내지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은 찝어가지고 제가 당연히 수업 시간에 다루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워크북 나가는데요. 의문의 변동 시험 범위야? 라고 의문의 변동 워크북. 한글 맞춤법 시험 범위, 한글 맞춤 워크북. 이게 한 8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단어들만 쫙 모아가지고 어떤 변동을 거치는지 단어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워크북이 나가거든요. 아이들 이거 하면 선생님 진짜 변태 같다고 욕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 실력이 쫙 올라가요. 그 연습을 했을 때 아이들 국어 실력이 좀 흔들리지 않고 좀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보 자료인데요. 표지만 제가 좀 따가지고 온 게 제가 매해 매 학교 모든 아이들한테 직보 자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줘요.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막 내신 때 자료 만들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막 한 명 한 명 진짜 다 생각하면서 편지를 했는데 현타가 와요, 사실은.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내신 강사 시작한 이후로 한 5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그 초반에 너무 이거 편지 쓴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동안 제가 그래도 안 빼놓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쓸 때 한 5분, 10분 정도 걸려요. 종합성적표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5분, 10분이지만 그 시간만큼 아이 하나만 온전히 생각하고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쓰거든요. 작년에 정말 뜻깊었다고 느껴지는 경험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유입된 친구가 중간고사 때 2등급이 떴는데 이제 기말에 저랑 같이 해서 이제 100점을 받아서 1등급으로 만들고 2학기 때 중간백 기말백 해가지고 이제 최종 완전 최상위권에 딱 올라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손편지랑 이렇게 선물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한 사진을 보여준 게 제가 매 직보 때마다 이렇게 편지 써준 거를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자기한테 너무 큰 힘이 됐대요. 저는 좀 그 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내신 강사한테 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3까지 올라간 차근차근한 그 단계 속에서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켜켜이 쌓아나가는 시간에 마음으로 좀 잘 돌보고 공부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마음으로 되게 서포트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아이들이 진짜 좀 성장한다는 걸 좀 많이 경험해서 좀 이거는 정말 마음이 푼이 들고 사실 매번 고민해 올해는 어떻게 좀 넘어갈까 하지만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요거는 제가 관종이어가지고 다리 프린트라고 이제 시험 직보 때 주는데 한 장짜리로 만들어요, 항상. 이게 뭐 소설이든 시든 무조건 한 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 폰트가 막 되게 작아지는데 그냥 무조건 한 장으로 만들어요. 앞에는 그래서 딱 한 장만 외워. 그래서 내용 쫙 정리해서 앞에 한 장 주고 엎으면은 뒤에 빈칸이에요. 빈칸 외워서 쓰게끔 하는 시험이에요.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선화예고가 사실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저는 이 시기에 공부의 어떤 틀이나 질을 되게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학년 올라가면 더 어려워지고 3학년 올라가면 더 어려워지고 지금 당장은 이제 내신으로 가다가 어떻게 하면 1학년 내신 너무 안 돼서 수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2, 3학년 때 나오잖아요. 근데 내신 때 꼼꼼하게 공부하고 밀도 있게 공부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수능에서도 성적이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정말 많이 했고 되게 공부 허투루 대충대충 하던 친구들이 수능으로 돌려고 수능이 잘 나오는 케이스를 전 정말 잘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중학교 때는 내가 이해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제가 선화예고 다른 학교보다 쉽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내신 시험인지라 내용이나 문제 수준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렵고요. 내가 그냥 선생님 말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용 이해만 하게 되면 문제 풀 때 다 틀려요.
이게 조금 이따 인풋 아웃풋 얘기도 드릴 텐데 이게 아웃풋하는 훈련이어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 때 저희 반 아이들이랑 지금 그 예비 고1 반 선화예고 반 같은 경우에는 주차 테스트를 서답형으로 다 외워서 쓰게끔 하는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게 선화예고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해요. 아이들이 오지선다를 주면 잘 푸는데 외워서 써 하면 이걸 진짜 못하거든요. 이것까지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놔야 학교 시험에서 실수를 해오지 않아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특히 1학년 때는 좀 굉장히 애들 달달 볶으면서 시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거 언제지? 2018년 자료예요. 2019인가? 2019년 자료에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됐는데 선화예고 내신 어렵게 나올 때 교과서 외부에 프린트 막 나오고 되게 어렵게 나올 때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2년 정도는 쉽게 나왔었는데 선화예고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었다. 그럼 어떻게 어렵게 나오느냐? 교과서 외에 모의고사 범위를 줘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과학 비문학이거든요. 예고 친구들 과학 비문학 굉장히 못해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비문학을 잘 못하는데 비문학에서 인문은 좀 괜찮고 과학기술은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정말로 많이 어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항상 시험 범위에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 제가 지문에다가 문장 번호 하나하나 다 달아서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이거 제가 다 포토샵으로 이미지 딴 거거든요. 지문 내용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뭔 내용이냐면 그래서 국어 선생인데 과학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야 포토샵을 다 따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OX 퀴즈 따로 만들고 내신형으로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범위가 들어갈 텐데 그거 굉장히 꼼꼼하게 잘 대비를 해주고 있다 어필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 테스트는 선화예고 3년치 기출문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1단원의 자화상이라는 어떤 시를 공부를 했다면 자화상에 해당하는 선화예고 3년치 기출문제를 주차 테스트를 볼 거예요. 모든 학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출문제는 다루시겠죠. 근데 방법이 조금씩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30문제 풀기 위해서 아이들이 6주, 7주 동안 국어 문제를 1000문제 가까이 1000문제 넘게 풀잖아요. 학원 수업에서 당연히 다 다루어줄 수 없고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학원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게 1순위가 기출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교과서, 신사고 교과서를 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저 학교 다 다르게 시험 볼 때 우리 선화예고는 우리 학교 시험 기출문제 가지고 학원에서 시험을 봐야 그 스타일에 맞추어서 단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시험 보고 해설 제가 다 달아요. 그리고 이런 거 너네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야 달아주면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위안이 된대요. 아 나만 틀린 게 아니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15분, 20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뭐 대단한 걸 하진 않지만 수업 준비할 땐 여기에 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고 여기에 또 뭐냐면은 지금 최근 2년 동안 선화예고 쉽게 나왔기 때문에 외부 연계 수능의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또 출제가 됐었냐면 이렇게 외부 연계 교과서에서 역설을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럼 교과서 역설을 기억 밑줄 친 다음에 역설법이 나온 다른 작품들 골라라. 이게 이제 선화예고 옛날에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출제 유형이라서 만약에 올해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것들은 제가 선화예고 나갔던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설 이런 거 배웠지. 그래서 이제 역설 한번 쫙 모아가지고 한 30작품 주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우리가 역설법 있는지 아닌지 OX 해보자. 그래서 역설법에 적절하지 않은 거 함정으로 나오는 작품들까지 내 힘으로 좀 분석해서 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 시키고요. 문제풀이로 다지는 수업까지 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선화예고 내신을 잘 준비를 했었고 선화예고 수업 시간은 지금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많이 데리러 오시거든요, 수업 끝날 때. 근데 5시에 사실 촬영 안 끝나요. 거의 막 5시 반 애들 질문도 받고 제가 뭐 잘 못 외운 친구들 남아서 이거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못하는 친구들이나 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1시나 1시 반에 불러가지고 따로 봐주기도 해서 앞뒤로 30분 정도는 제가 좀 쓸 수 있다. 미리 다 말씀을 드려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제가 힘 준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주중 클리닉은 이제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건 전체 참석은 아니고 시험 미달자랑 과제 미달자만 불러요. 그래서 시험 미달자는 당연히 이제 공부가 덜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고, 과제 미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제 미달자들이 시험 미달자랑 같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과제는 좀 높은데 시험은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그냥 불러요. 제 성에 안 차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너 여기서 똑바로 공부해서 저한테 그거 보여주게끔 하거든요. 6시간인데 6시간 다 하지 않고요. 주중이다 보니까 뭐 레슨도 가야 되고 뭐 실기도 가야 되고 다 학원 스케줄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학교 끝나고 선생님 저 4시에 바로 가서 선생님이랑 클리닉 뭐 1시간 반, 2시간 하고 다른 학원 갈게요. 이런 식으로 미리 예약해서 저랑 약속을 하고 어머님이랑도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번 주 시험 봤는데 누가 조금 미달해서 주중에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저랑 잡으면은 저랑 암기자료 외워서 너 지금 이거 써봐. 나한테 확인받아. 혹은 과제 같은 경우에 분석 똑바로 해봐. 이런 거 재성에 차게끔 공부 좀 개별적으로 시키고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시간 수업인데 앞뒤 전후로 이제 복습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4주차 안에 진도 끝내려고 해요. 진도를 조금 빨리 후다다닥 빼는 편이거든요. 4주 안에 끝내고 5주차, 6주차, 그 다음 직보까지는 좀 우리 학교 스타일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 학교 지금 되게 까다로운 선지들 나오잖아. 그거 우리 다시 한번 OX로 정리해볼까? 그래서 이제 5주차, 6주차, 7주차 같은 게 우리 학교 스타일에 맞춰 좀 단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뒷부분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많이 하기도 하고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을 좀 정리해놨는데,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 생각보다 학부모님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내신 들어가게 되면 매주 한 200문제 정도 숙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분량이에요. 그 정도를 이제 하게끔 과제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특히 예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본인들은 게을러서 미루는 아이들도 많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나 공부 스케줄 이렇게 좀 짜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국어를 하루에 딱 몰아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국어학원 가는 거니까 토요일 국어데이 이렇게 해서 오전에 국어 공부 싹 하고 그거 아이들 수업 듣고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몰아서 스케줄을 짜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 돼요. 효율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서 해라 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3번이랑 4번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사실은 공부에서 아웃풋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공부의 90%는 인풋으로 공부해요. 학원 수업 듣고요, 학교 수업 듣고요, 책 읽고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아이들의 공부의 대다수는 읽기나 듣기로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시험은 아웃풋으로 시험 봐요. 그런데 아웃풋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인풋만 했을 때 대강 이해되니까 내가 아나 보다 그러고 틀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어뿐만 아니라 사탐 공부를 하든 다른 거 공부를 하든 아웃풋하는 훈련을 계속 연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있고, 국어 과목에서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아웃풋을 하는 게 또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머릿속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좀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웃풋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설명해봐.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알겠는데 그게요. 이러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정리 안 된 거거든요. 시험 때도 제대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가늠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고등학교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너무 중요하고, 특히 국어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5번이나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친구들이니만큼 좀 처음 스타트할 때 잘 하자고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께서도 읽어보시면,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걸 좀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선화예고가 이제 올해 아이들 대학 갈 때부터 서울대가 다 이제 정시 100%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은 내신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1학년 때 내신하는 작품들,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1학년에서 배우는 문법들이 다 수능으로 바로 직결이에요.
그 다음에 내신하면서 배우는 수능의 그 표현상의 특징의 개념어들이 다 수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수능에 나오는 걸 100% 커버하지는 당연히 못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기본기가 내신인 거예요. 그리고 내신 잘 되면 당연히 대학 입시할 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어도 스타트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내신에다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못해도 1학년 한 1년 가봤더니 아 내신 등급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왔네. 그럼 못해도 1학년 말에 조금 설로 약간 공부의 방향을 약간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이겠지만,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신 공부하는 게 내신 등급 따면 너무나 대학 입시 폭이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설사 만약에 선회한다고 해도 1학년 때 내신 열심히 했던 게 다 수능의 기본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회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비문학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내신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화여고는 참 제가 애정하는 학교예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대학 입시 결과 난 친구들 있는데, 선화여고 제가 고3까지 쭉 이제 팀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 80%는 이제 다 홍대 수시 다 붙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왔고, 이제 정시 결과 이제 추가로만 왔을 때 이제 고대 됐다 뭐 서울대 됐다 이런 이제 결과들을 많이 받아서 결과로도 제가 좀 뭔가 보답을 받은 되게 학교이기도 하고 좀 되게 뿌듯하고 좀 열심히 제가 하는 학교여서 믿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다른 자료, 결이 다른 수업, 길이 보이는 국어 김다래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회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선화여고 설명회를 국어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길게 했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수업이 그러면 총 7회로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보니까 4월, 5월까지는 안 가는데 저희 시험이 다 4월 말쯤에 있나요? 5월까지는 안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없나요? 네, 보통 이제 선화여고는 또 내신 일정이 보통 매해 빨랐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보통 4월 말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